네, 잘 들리시나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디피처 컨시스턴트 베리에이션 오토인코더라는 논문을 발표하게 된 이미지 처리팀의 양기창이라고 합니다. 이 논문에서는 흔히 널리 쓰이는 제너레이티브 모델 중 하나인 베리에이션 오토인코더의 일반적인 문제점으로 꼽히는 블러리한 이미지를 생성한다는 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기존의 단순한 픽셀 로스를 퍼셉추얼 로스라는 것으로 대체를 해서 생성되는 이미지의 퀄리티를 높이는 작업을 수행을 했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뒤에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VA에 약간의 수정을 가한 것이라서 VA를 이해하고 있으면 이 논문을 이해하는 데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인데요. 그래서 먼저 백그라운드로 VA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VA의 어떤 문제점으로 인해서 디피처 컨시스턴트 VA가 나왔는지 설명을 해드리고 실험 결과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VA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아시다시피 흔히 쓰이는 제너레이티브 모델 중 하나인데요. 그림에서와 같이 인코더, 디코더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인코더 네트워크에 넣으면 인코더 네트워크의 아웃풋으로 레이턴트 벡터 Z를 샘플링을 할 수 있게 되고 그 Z를 다시 디코더에 넣어서 이미지를 리컨스트럭트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왜 레이턴트 벡터를 사용하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 바탕에는 이미지는 실제로는 매우 고차원이지만 사실 그거보다 훨씬 저차원상의 매니폴드상에 존재한다는 가정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매니폴드를 학습을 하면 좋은 이유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예시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이렇게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골프 스윙을 하는 두 개의 이미지가 있고, 만약에 저희가 이 두 동작의 사이에 있는 동작을 하고 있는 이미지를 생성을 하고자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만약 단순하게 픽셀 단에서 이 두 사진상의 평균을 구하면 이렇게 팔이 여러 개인 되게 이상한 이미지가 나오게 될 텐데요. 이거를 저희가 원하는 것은 아니고 사실 이 동작의 중간 동작을 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미상의 중간 사진을 원하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어떤 이 이미지들이 존재하는 매니폴드를 먼저 학습을 하고 이 매니폴드 상의 평균을 구하면 이렇게 중간 동작을 하고 있는 이미지를 정확하게 생성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니폴드를 구하고자 한다는 것은 결국에 어떤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의미 정보나 공간 정보들을 좀 더 정확하게 뽑아내고자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선 예시에서처럼 VA도 실제 이미지 데이터는 매우 고차원이지만 이보다 훨씬 저차원인 레이턴트 벡터 Z를 가정을 하고 이 Z가 스탠다드 노멀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을 하고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노멀이라고 가정을 하는 것은 사실 나름 합리적인 가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게뭐 대부분의 자연현상은 노멀을 따르기 때문에 이렇게 가정을 한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웃는 정도를 나타내는 Z가 있다고 하면 중간 정도로 웃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고 어, 되게 많이 웃거나 아예 정색하는 사람은 소수겠죠. 그래서 VA에서는 이렇게 PZ나 뭐 인코더, 디코더 분포 등 대부분의 분포들을 다 노멀로 가정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제너레이티브 모델이기 때문에 이렇게 왼쪽에 보이시는 그림 같이 PZ와 Z로부터 이미지를 생성하는 디코더 PX바 Z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라이클리후드를 오른쪽의 식과 같이 PZ와 PX바 Z의 곱을 적분한 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요. 참고로 여기서 X라는 이미지 한 개에 대해서 라이클리후드를 나타낸 것이고요. 그런데 이 적분을 직접 계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보통 이런 상황에서 는 Z를 샘플링을 해서 이 값들의 평균, Px바 Z 값들의 평균을 구하는 몬테칼로 에스티메이션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어떤 특정 이미지 X에 대해서 대부분의 Z의 Px바 Z 값은 0일 것이라는 점입니다. 즉 대부분의 Z는 해당 이미지 X를 만들어낼 법하지 않은 Z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몬테칼로 에스티메이션에서 이 대부분의 Px바 Z 값이 0이기 때문에 많은 샘플들이 필요해지고 이는 비효율적인 과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의 목표는 어떤 이미지 X가 주어졌을 때 그 X를 만들어낼 법한 Z만 샘플링을 하고 싶은 것인데
이거를 이제 인코더를 앞에 붙이는 행위를 통해서 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인코더가 이미지 X를 받아서 이 X를 만들어낼 법한 Z를 뽑아주고요. 그럼 이 Z를 가지고 아까 처음 준비해둔 디코더에 태우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코더는 이미지 X로부터 Z를 만드는 거니까 PZ/X인데 이것도 사실 모르는 터이므로 QZ/X라는 노멀 분포로 근사를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설명한 구조를 염두에 두고 우리의 최종 목표인 likelihood PX를 이렇게 전개를 해 나갈 수가 있는데 자세한 유도 과정은 VA 논문을 다루는 것이 아니므로 생략을 하도록 하고 이 마지막 줄만 보시면 되는데 마지막 줄의 이 세 번째 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PZ/X를 모르기 때문에 사실 계산이 불가능하고요. 근데 다만 KL 다이버전스이기 때문에 0 이상의 값을 가진다는 것만 염두에 두고 무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앞에 두 개의 텀만을 맥시마이즈를 하게 되는데 이 말은 즉 likelihood의 로어 바운드를 맥시마이즈를 하겠다는 거죠. 이 두 텀에 관한 건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VA의 전체적인 구조를 다시 보면은 어떤 인풋 데이터 X, 이미지 X가 주어지면 이 X를 QZ/X 인코더를 통해서 뮤 Z/X와 시그마 Z/X를 뽑아내고 이 뮤와 시그마를 모수로 갖는 노멀 분포로부터 Z를 샘플링을 합니다. 그러고 이제 이 Z 샘플링 된 거를 다시 디코더에 태워서 뮤 X바 Z와 시그마 X바 Z를 뽑아내게 되고 그리고 이 뮤 X바 Z와 시그마 X바 Z를 모수로 갖는 노멀 분포로부터 다시 리컨스트럭트된 이미지 X 햇을 뽑아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구조를 보고 아까 봤던 이 로스 두 개 텀을 다시 보게 되면 이 첫 번째 텀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말하는 XI가 오리지널 이미지 XI를 말하는 건데 차근차근 보면은 XI에서 인코더 네트워크 Q에 따라서 어떤 Z를 생성을 했을 때 그 Z로부터 리컨스트럭트 되는 이미지들의 확률 분포 PX바 Z가 나오겠죠. 그럼 그 PX바 Z에서 오리지널 이미지 XI가 얼마나 likely하냐라는 것을 뜻하는 텀인데 간단하게 말하면 오리지널 이미지 XI를 VA에 통과시켜서 리컨스트럭트 했을 때 원래의 그 XI와 똑같이 나올 확률이 얼마나 높냐라는 것을 말하는 텀입니다. 그래서 리컨스트럭션 로스라고 보통 부르고요. 그리고 이 두 번째 KL 다이버전스 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근사한 Z를 뽑아내는 분포인 QZ/XI와 PZ, 원래 프라이어 간의 KL 다이버전스인데 우리가 PZ를 아까 처음에 스탠다드 노멀로 가정을 했으니까 이 QZ/XI가 스탠다드 노멀과 얼마나 가깝냐를 말하는 텀인데요. 일종의 레귤러라이제이션 텀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거를 이렇게 두 가지 리컨스트럭션 로스와 레귤러라이제이션 로스로 정리를 할 수 있고요. 근데 리컨스트럭션 로스를 살펴보면 이 만약에 PX 바제트를 노멀로 또 가정을 하게 되면 이렇게 식을 쓸 수가 있는데 이 식에서 보면은 뮤 xi 바 z는 아까 봤듯이 여기서 보면은 디코더 네트워크의 아웃풋이죠. 그러니까 이 디코더 네트워크의 아웃풋과 오리지널 이미지 xi 이 둘 간의 어떤 디스턴스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리컨스트럭션 로스가.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로스를 갖는 VA를 훈련을 시키고 이미지를 생성을 한 결과인데요. 엠니스트 데이터 기준으로 한 건데 이제 두 레이턴트 벡터 간의 거리가 가까우면 이렇게 비슷한 이미지들을 생성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Z가 변화할 때 이미지가 자연스럽게 변화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 오른쪽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레이턴트 스페이스 상에서 레이턴트 벡터들로부터 생성된 이미지들의 클래스들을 나타낸 것인데요. 같은 클래스의 이미지들이 레이턴트 스페이스 상에서도 가까이 분포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이 가능하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Z의 어떤 실제 이미지 X의 피처가 잘 담겨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베레이션 오토인코더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드렸는데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네, 엠리스트 같이 아까 단순한 이미지면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더 복잡하고 세세한 사람 얼굴 같은 이미지들을 생성해야 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VA에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이 오른쪽 이미지들에서 보이시듯이 좀 생성되는 이미지들이 블러리한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또 제너레이티브 모델로 많이 사용하는 겐 같은 것들과 비교를 하면은 되게 이미지 퀄리티가 낮은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어, 저자도 이 부분을 지적을 하는데요. 저자가 특히 문제 삼은 것은 그 아까 언급한 두 가지 로스 중에 앞부분인 리컨스트럭션 로스입니다. 리컨스트럭션 로스로 일반적인 VA에서는 보통 픽셀 바이 픽셀 L2 로스를 사용을 하는데 어, 이것이 perceptual difference와 spatial correlation 같은 것들이 제대로 잡아내지 못한다고 저자가 말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픽셀 로스를 단순하게 사용했을 때 문제점을 나타내주는 예시인데요. 좌측에 보이시는 게 오리지널 이미지고 우측에 보이는 5개의 사진이 이 오리지널 이미지에 약간의 수정을 가한 사진들인데 이 5개의 사진이 모두 비슷한 픽셀 L2 로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5개 중에 이 좌측 상단에 있는 이미지 같은 경우는 그냥 오리지널 이미지를 살짝 시프트한 것뿐인데 이 하단에 있는 완전히 깨진 이미지나 아니면 완전 블러리한 이미지와 비슷한 L2 로스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단순한 픽셀 로스를 사용하면 이미지 간의 유사성을 잘 만족스럽게 잡아내지는 못한다는 것을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피처 perceptual loss라는 개념을 도입을 합니다. 근데 이게 새로운 개념은 아니고 아이디어는 기존의 스타일 트랜스퍼 같은 모델에서 사용하던 것을 그대로 가져온 것인데요. 여기 보이시는 거는 스타일 트랜스퍼에 관한 내용이고요. 스타일 트랜스퍼에서 일반적으로 이미지를 생성하고자 할 때 스타일 이미지랑 컨텐트 이미지를 가지고 이들 각로부터 각각 이미지의 질감과 이미지의 내용을 뽑아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그 질감과 내용을 뽑아올 때 단순히 그냥 픽셀단에서 뽑아오는 게 아니라 어떤 프리트레인된 CNN, 여기선 VGG16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프리트레인된 CNN을 통과시켜서 얻은 이 피처맵, 이 피처단에서 그것들을 뽑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픽셀단에서 그냥 뽑아오는 것보다 훨씬 더 큼직하고 좀 하이 레벨 피처들을 얻을 수 있게 되고 그래서 그렇게 얻은 피처들을 바탕으로 이미지를 생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딥피처 컨시스턴트 VA에서도 이러한 피처 퍼셉추얼 로스를 사용을 하는데요. 여기 그림에서 보이시는 것이 전체적인 모델 구조이고요. 인풋 이미지를 인코더에 넣어서 레이턴트 벡터를 얻고 레이턴트 벡터로부터 다시 디코더에 태워서 아웃풋 이미지를 얻는 이 과정은 기존의 VA와 똑같은데 다른 점은 기존의 VA 같은 경우에는 인풋 이미지와 아웃풋 이미지 이 둘 사이에 직접적인 픽셀 로스를 그대로 사용을 했다면 이 딥피처 컨시스턴트 VA에서는 이 두 이미지를 프리트레인된 CNN을 통과시켜서 얻은 각 레이어마다 나온 피처 맵들 간의 차이를 리컨스트럭션 로스로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새롭게 정의된 리컨스트럭션 로스를 피처 퍼셉추얼 로스라고 부르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모델 전반적인 아키텍처는 다른 것 같은데 왼쪽이 인코더 네트워크, 오른쪽이 디코더 네트워크를 나타내고요. 기존의 VA와 상당히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퍼셉추얼 로스를 아까 계산할 때 쓰던 CNN 같은 경우에는 프리트레인을 시켜놓은 후에 VA 학습 시에는 픽스를 시켜놓고요. 그리고 이제 리컨스트럭션 로스와 KA 다이버전스 로스를 이용해서 인코더와 디코더를 업데이트 시키면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18페이지 모델 오버뷰 그림에서요. 네네. 그
리컨스트럭션 그 로스의 제곱 안에 있는 항에 대해서 한 번만 다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네. 이 제곱안에 있는 텀은 이 phi x 텀들이 나와 있는데 이 phi x l이 이 프리트레인된 CNN을 통과시켜서 얻은 피처 맵들을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인풋 이미지를 어, 프리트레인된 CNN을 통과시키면서 얻은 각 레이어별 피처 맵들 그리고 아웃풋 이미지를 이 CNN을 통과시키면서 얻은 중간중간에 나오는 피처 맵들 이 두 개의 스퀘어드 디스턴스를 나타내는 텀입니다. 아, 그러니까 CNN 사이사이에 있는 피처 맵들의 MSE 로스의 합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질문이 더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이제 결과 비교를 직접 어떤 생성된 이미지를 살펴보는 식의 정성적인 평가를 위주로 하고 있고요. 사람 얼굴 이미지들로 구성된 데이터셋을 사용을 해서 주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실험 같은 경우에는 먼저 이미지 제너레이션의 퀄리티를 살펴보는 실험인데요. 여기 PVA라고 되어 있는 것이 플레인 VA, 그러니까 기존에 나이브하게 구현된 VA를 말하고요. DC겐 같은 경우에는 겐의 한 종류를 말하고 이 밑에 두 개 VA 1, 2, 3과 VA 3, 4, 5가 이 논문에서 구현한 모델을 말합니다. 여기서 1, 2, 3과 3, 4, 5는 어떤 레이어 숫자를 말하는데요. 아까 전에 이 앞에서 각 레이어별로 나온 피처 맵들 간의 차이를 사용한다고 했는데 이 어떤 레이어들에서 나온 피처 맵들을 사용할지를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VA 1, 2, 3 같은 경우에는 이 주로 앞쪽에 있는 피처 맵들 간의 차이를 로스로 사용을 한 것이고요. VA 3, 4, 5 같은 경우에는 뒤쪽에 있는 레이어들에서 나온 피처 맵들의 차이를 로스로 사용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VA 3, 4, 5가 VA 1, 2, 3에 비해 좀 더 하이 레벨 피처들을 많이 사용을 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래서 이 이미지들을 이 인코더를 이용하지 않고 그냥 레이턴트 벡터 Z를 노멀 분포에서 랜덤하게 뽑은 후에 그거를 디코더 네트워크에 태워서 이미지를 생성한 결과들인데요. 먼저 PVA 같은 경우 보면은 되게 블러리한 이미지를 생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고 DC겐 같은 경우에는 선명하긴 하지만 가끔씩 좀 일그러지거나 좀 부자연스러운 이미지를 생성하는 걸 볼 수 있는데 반면 VA 1, 2, 3과 3, 4, 5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자연스러운 이미지들을 생성하는 걸 볼 수 있고요. 어, VA 1, 2, 3 같은 경우에는 좀 눈, 코, 입 같이 좀 세세한 피처들을 잘 생성하는 것을 볼 수 있고 VA 3, 4, 5는 머리카락 질감 같이 좀 더 큼직한 피처들을 잘 생성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좀 더 블러리한 경향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아마 논문에 언급은 없지만 컨볼루션 넷을 많이 통과하면서 정보 손실이 좀 많이 일어났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추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실험 같은 경우에는 인풋 이미지를 주고 이 인풋 이미지로부터 리컨스트럭트된 이미지들을 살펴본 실험인데요. 결과는 앞의 실험과 되게 비슷하게 나오고 VA 1, 2, 3 같은 경우가 제일 그래도 자연스러운 결과를 뽑아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레이턴트 벡터들을 가지고 몇 가지 벡터 에리스메틱을 해본 건데요. 어, 서로 다른 두 레이턴트 벡터들로부터 서로 다른 이미지들을 생성을 하고 이 두 벡터들의 내분점들에 있는 벡터들로부터 생성된 이미지를 확인을 해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맨 왼쪽에 있는 이미지들이 어떤 한 레이턴트 벡터로부터 생성된 이미지, 그리고 맨 오른쪽에 있는 것들이 또 다른 레이턴트 벡터들로부터 생성된 이미지고요. 이 두 레이턴트 벡터의 내분점들로부터 생성된 이미지들이 이 사이에 알파는 0부터 알파는 1까지 나타낸 이미지들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되게 조금씩 조금씩 더해감에 따라서
연속적으로 자연스럽게 이미지가 변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아까 처음에 골프 치는 이미지의 중간 이미지를 생성하듯이 되게 중간 이미지들을 잘 생성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레이턴트 스페이스 상에서 일종의 리니어한 스트럭처를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음도 비슷한 실험인데 먼저 스마일링 벡터, 여기 선글라스 벡터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이것들이 어떤 특정 애트리뷰트를 나타내는 레이턴트 벡터를 뽑아낸 것인데요. 이 뽑아내는 방법은 예를 들어서 스마일링 벡터를 뽑고 싶으면 실제 이미지들 중에서 웃는 사진들을 인코더 네트워크에 통과시켜서 레이턴트 벡터들을 얻어서 그것들의 평균을 얻고 또 실제 이미지들 중에서 웃지 않는 사진들을 인코더에 통과시켜서 얻은 레이턴트 벡터들의 평균 이 둘 간의 차이를 스마일링을 나타내는 벡터라고 이렇게 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스마일링과 같은 애트리뷰트를 나타내는 벡터를 뽑고 이 벡터를 어떤 레이턴트 벡터에 서서히 더해가면서 이미지를 생성해 본 결과 이렇게 보시다시피 점차 사람이 조금 조금씩 더 많이 웃어가는 이미지를 생성을 하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실험들을 보면 레이턴트 벡터들이 정말 우리가 원하는 말이 되는 의미 정보를 담은 피처들을 잘 뽑아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아까 스마일링 벡터를 뽑았듯이 다양한 페이셜 애트리뷰트를 나타내는 벡터들을 뽑아내고 그 벡터들 간의 코렐레이션을 나타낸 것인데요. 보시면은 휴먼 인터프리테이션과 굉장히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ttractive라는 애트리뷰트를 나타내는 벡터와 메이크업을 나타내는 레이턴트 벡터 간의 양의 상관관계를 가진 것을 볼 수 있고 또 볼드, 대머리를 나타내는 레이턴트 벡터와 0을 나타내는 레이턴트 벡터 간의 음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볼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어떤 우리의 하이 레벨 언더스탠딩과 굉장히 일치하는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페이스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 페이셜 애트리뷰트를 프리딕션하는 태스크에 대해서 실험을 하는 건데요. 단순한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는 인코더 네트워크만 이용을 하게 되는데 이미지를 주면은 인코더 네트워크를 통과시켜서 레이턴트 벡터를 얻고 이 레이턴트 벡터를 가지고 리니어 SVM 클래시파이어를 학습을 해서 이 태스크를 수행을 하게 됩니다. 보시면은 이 마지막 에버리지 부분을 보시면은 VA345가 가장 좋은 성능을 보임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인코더가 실제 페이셜 애트리뷰트와 관련된 피처들을 잘 뽑아줬다는 것을 이를 통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기존 VA에서 사용하던 픽셀 엘트로스, 단순한 픽셀 엘트로스의 문제점에서 출발을 해서 이거를 perceptual loss라는 것으로 대체를 해서 공간상 혹은 의미 정보들을 잘 뽑아내고 이미지 생성 퀄리티를 높이는 논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참관 레퍼런스는 다음과 같고요.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네, 어, 네, 마지막에 말씀해 주셨다시피 그 perceptual difference와 spatial correlation을 이제 기존 VA가 제대로 캐치하지 못한다라는 이제 거에서 시작을 했잖아요. 네, 네. 네, 그런데 그 결과를 그러면 보여줄 때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한 이제 그러면은 뭐 코릴레이션이나 아니 픽셀 간의 코릴레이션을 그런 거를 조금 더 잘 줬다는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증거가 논문에서는 이 결과 이미지밖에 없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실험 결과들은 주로 이렇게 생성된 이미지들이 얼마나 그냥 덜 블러리하고 좀 우리가 생각하기에 자연스럽게 나왔냐를 위주로 평가를 한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수치적으로 살펴보거나 그런 것들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음, 아니면 혹시 그 저런 이제 그 CNN을 통과해서 나온 이제 각 피처 맵들의 MSE 로스를 사용을 하는 게 어,
훨씬 더 잘 된다, 훨씬 더 이제 결과가 잘 되니까 잘 된다 말고 조금 더 다른 설명이나 구체적인 설명 같은 게 이제 논문에는 그러면 이제 CNN에서는 각각의 이제 뭐 그림의 피처들을 잘 그 반영할 수 있으니까 그게 더 잘 된다라고만 얘기하는 거죠. 어, 그러니까 네. 어떤 그 좀 그런 부분에서 증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백그라운드가 있는지 궁금해서요. 음, 사실 논문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언급이 그렇게 많이는 없는 것 같긴 한데, 전반적인 어떤 내용들을 살펴보면, 어, 그냥 어떤 이렇게 생성되는 이미지가 기존에는 되게 많이 블러리했지만, 이렇게 바꾼 결과 생성되는 이미지들이 굉장히 어떤 조그만한 피처들을 되게 잘 잡아내고 덜 블러리해진다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그런 의미 정보들을 잘 뽑아내는 것 같다라고 추정하는 선에서 네, 마무리를 하는 느낌인 것 같습니다. 음,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더 질문이 없으시면 여기서 발표 마치도록 할까요?